그 160페이지 하다 말았죠.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세계에 있는 모든 근과 세권이 의지하는 바를 집수하고, 이게 이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5근을 얘기해요. 안이미설신이라고 눈, 귀, 코, 혀, 몸 하고, 그 다음에 세권이 의지한 바를 집수하고, 세권이 의지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5근이라는 게 눈은 뭘 의지하는가 하면은요, 모양과 색깔, 귀는 소리, 코는 향기, 혀는 맛, 몸은 이제 느끼는 촉감 있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애가 태어날 때, 뱃속에 어린애가 이제 태어날 때 말이죠. 일단 육체가 생겨요. 육체가 생기고, 한 4주 지나면은 이제 명색이 생긴다 그래요. 명색. 그러니까 정신과 이제 육체가 생기죠. 수태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어린애기가 뱃속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대상이 이제 뭐 소리, 냄새, 그다음 형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집수한다, 이렇게 딱 잡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 24에도 수에 의해 이름을 열가는 것이 이른바 수생위다. 생을 받는 위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숙식은, 아리아식은 두 가지를 집수하여 대상의 경계를 삼는 것이, 첫째는 5근. 5근이니까 눈, 귀, 코, 혀, 이 피부 있지, 몸 있잖아, 몸이고요. 5근이 의지하는 빛깔, 냄새, 맛, 촉감을 이제 집수하여 의지를 삼고, 둘째는 모양과 이름을 분별하여 집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그 경문 경계에 보면, 둘째는 모양과 이름으로 분별하고 은솔로 희론하는 석기를 집수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집수하는 이제 바가 이제 메인 세 가지가 나왔죠. 요 정리를 해드립니다. 애가 아리아식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그는 좀 쉽게 이야기하죠. 남녀가 같이 이제 합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유전자의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분열. 그러니까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예요. 그러니까 감수분열을 하면은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X하고 X 하면은 이건 여자예요. 그러나 YX 하면 남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감수분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 아이가 수태를 하는 거죠. 수태를 해가 이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첫째 뭘 갖추는가 하면은 근을 갖춰요. 근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눈, 귀, 코, 혀, 몸을 갖추고요. 두 번째로 갖추는 게 뭔가 하면은 눈의 대상. 눈의 대상은 이제 그 형상과 색깔 같은 거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 4주, 배태를 하고 한 4주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이제 소리, 코는 이제 냄새죠. 혀는 맛이고요. 몸은 이제 이 촉감을 내기죠. 촉감. 접촉에서. 그럼 세 번째는 뭘 여기서 말하는 집수하는가? 집수하는 딱 잡고 받아들이는 게 뭔가 하면 습기입니다. 이 습기는 그냥 습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양과 이름,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이제 이 분별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솔을 희론할 수 있는 거, 은솔을 희론할 수 있는 이게 습기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종자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탁 태어나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집수락하는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인식을 시작하는 거죠. 인식을 시작하면 뭘 분별하는가 하면 모양이라든 이름 이제 자꾸 어머니가 애기한테 자꾸 부르잖아요. 막 이름을 불러주고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네 거고 이자 분별해 주면은 아이가 받아들이죠. 그 모양과 이름을 통해 가지고 분별하는 정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저장되는 거죠. 마음에 이제 그러는 그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는 이제 이게 아기가 배태를 해가지고 그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이 갖춰진다는 얘기죠. 그게 수생위라 하는 말, 그래. 생을 받는 이치에 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아, 이거 성교육 아닙니다. 그래, 애가 태어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종자가, 이 석기락하는 종자가 이게 집수한다는 거는 아리아식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것도 저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면은, 예를 들어 사과를 주면은, 이게 사과가 뭔지 모르다가 던지고 굴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머니 이거는, 먹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사과 모양 보면 사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종자가, 이 정보가, 사과에 대한 정보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사과와 관계되는 주변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누가 하느냐면 그걸 아리아식이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집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딱 붙들고 안 놓치고 받아들인다 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종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근,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걸 형상, 색깔, 소리, 냄새, 맛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종자를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집수라는 말을 쓴다. 집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붙들고 받아들인다. 누가? 아리아식이.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이런 세 가지를 집수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으로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바로 근원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1페이지 봅시다. 유색계, 그러니까 그 색이 있는 세계 가운데는 두 가지 집수를 다 갖추지만 무색계에는 두 가지를 다 갖추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세계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지어볼게요. 첫 번째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 두 번째는 색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용락이 있는 세계예요. 요거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고요. 그 다음 무색계는 이건 정신만 있는 세계입니다. 정신만 있는 세계거든요. 이 오영락이 있는 이 세계에는 그 천상계가 몇 개가 있는 겁니다. 6개가 있습니다. 천국 6개는 된다. 여기 물질 청정한 세계 천국은 18개가 있어요. 무색계에는 4개가 있어요. 합하면 28개의 천국이 존재하는 거 얘기하죠. 근데 욕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천국 6개 외에 이제 지옥이 있고요. 축생이 있죠. 축생은 동물의 세계죠. 동물이라든지 어류 종류 같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세계, 아기는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 하는 거는
싸움을 좋아하는 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상세계가 있는 거죠. 천상세계.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총 6개가 육도 윤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3개에는 천국만 있어요. 무식계도 천국만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의 세계에는 지옥, 인간, 축생, 아수라, 천상세계 6개 다 있어요. 6개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이 6개나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도리천인가 보면 그 안에도 포함되는 천국이 33개가 또 있어요. 이 안에 또 3개.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유식계는 2가지 집수를 다 갖추지, 무식계는 2가지를 안 갖춘다고 했는데, 2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육체와 바로 습기, 이걸 안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욕계와 색계, 요 2가지는 분명히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솔을 희론할 수 있는 종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지만, 무색계에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는 이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몸도 없고, 또 몸을 근거로 해가지고 종자를 씹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 2가지 다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것은 둘째 단계인 수에 의해 이름을 열가는 것이 이른바 수생이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이숙식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숙식과 집수의 2가지는 소연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 소연의 경계라고 소연과는 인식 대상이에요. 인식 대상의 경계가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집수하는 오건가, 오건이니까 아까 눈, 귀, 코, 혀, 몸을 이야기해요. 뭔가 그것이 의지하여 빛깔, 냄새, 맛, 촉감 의지하는 곳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모양과 이름의 분별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건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삼법의 습기는, 이 삼법의 습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왜 3가지가 되느냐 하면요. 그건 이제 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종자하고, 또 하나는 기세관입니다. 이 3법이에요. 기세관이가 자연계, 삼남만 우주예요. 이거의 습기락한 이 3가지의 종자, 씨앗이죠. 씨앗은 소연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존재를 제하고 소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이제 물의 종자를 제한다 하는 건, 물의 종자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소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종자라 하는, 물이라 하는 거는 인식 대상이 없는 종자입니다. 이거는 본래 우리가 갖추는 본유 종자예요. 이렇게 샌다 하는, 루 하는 건 셀루자인데, 재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틈새는 물이 쫄쫄쫄 흘러나가는 걸 유루라 그래요. 그럼 틈새로 흘러나가는 게 없는 거는 무루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틈이 몇 개나 있는가 막, 눈도 틈이고, 귀도 틈이죠. 그래서 눈은 이 틈이라 하는 건 대상을 만나면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게 시각이에요.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걸 청각이라. 이렇게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 있으면 유루고, 흘러나가는 게 없는 건 무루예요. 이 무루의 종자라 하는 거는 이렇게 대상을 인식해서 들어온 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물을 인식해서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는 그런 종자가 아니에요. 무루 종자는 원래 본래 갖춰져 있는 거죠. 본래 갖춰져 있는 이 종자가 발현이 될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걸 발현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자라 하는 것이 씨앗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인식 대상이 아니다.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습수라 하는 것은 거두어서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게 다 소연이니, 그는 인식 대상이니,
그러므로 유가로는 제51권의 아리아시가 간략히 설명하면 그것은 두 가지 소연의 경계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리아식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리아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는 거죠. 첫째, 안의 집수를 요발하기 때문에 안의 집수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몸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정보, 이것을 요별한다는, 인식을 한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둘째, 바깥에 분별이 없는 기시간의 모양을 요별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바깥은 기시간은 이 삼라만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쉽게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요. 아리아락하는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굉장한 거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100여 년 전에 프로이드가 발견한 게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기가 무의식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은 그 억압되어 있는 감정, 기억 이것을 없앨 수가 있다. 그걸 없애기만 하면 정신병에서 벗어난다. 심리의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아리아식을 언제 그러면 얘기했는가 하면 4세기 무렵에 벌써 얘기를 하고 프로이드는 기껏해 100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이 개념을 아리아락 번역하면 아리아락 하는 말은 감출 장자의 창고와 같은 거죠. 그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무의식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죠. 근데 무의식의 성격보다 아리아식의 성격은 더 강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전에 벌써 이 불교의 유식 사상이 유럽의 사상계를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프로이드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융 같은 사람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연구하면서 새로운 이제 정신분석의 지평을 이었는데 바로 우리 공부하는 유식의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 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카운셀링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카운셀링 전문을 하시는 분인데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식 사상을 좀 가르쳐달라. 근데 왜 그러냐? 전남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데 전남대학 교수님이 이제 카운셀링을 교육하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유식 사상이 들었는데 분명히 불교 유식을 이야기하는 좀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부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채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께서 정확히 좀 알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딱 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유식 30송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래 이 보편적으로 이제 심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유식을 거론하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아리아락하는 말, 아탄나락하는 말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치에 잘 맞는 거고 옛날에 그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정말 밝혀낸 이치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기억이니 감정이니 하는 거는 요즘 말하면 바로 종자에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이제 종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도 있죠.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수학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20명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를 합니다. 풀게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을 아침에 보여주고 한번 딱 보여주고 저녁에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풀게를 하는 거죠. 아침에 보여서 저녁에
풀게 하는데 20여 명이 그걸 문제를 푸는데 30명밖에 풀지를 못해요. 두 번째 그룹은 저녁에 보여주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돼가지고 문제 풀게 해도 역시 30명밖에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룹은요, 저녁에 한번 보여주고 잠을 재우고 아침에 문제를 풀게 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3분의 2가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사이 잠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잠. 이 두 그룹은 잠을 자지 못하는 세 번째 그룹은 잠을 잔 거예요. 그럼 잠을 잤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문제를 그것을 보고 문제를 풀이야 하는데 잠을 잘 때 뇌에서 그것을 벌써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몸은 잠들고 있어 뇌는 잠을 안 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문제를 완벽하게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재생시켜가지고 그 다음날에 문제를 푼다는 거죠.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쥐를 갖다가 이제 미로를 이제 미로를 통과하게 합니다. A, B, C, D의 미로를 통과하게끔 하고는 밤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쥐가 잠을 잘 때 네 세포를 조사를 하니까 놀랍게도 A 세포, B 세포, C 세포, D 세포가 차례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쥐도 미로를 통과하고 잠을 잘 때는 다시 그걸 재생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꿈속에서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인간은 뭐 순간순간 재생을 하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가능하면 그래서 유식에서는 종자생 종자락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종자생 종자락 하는 건데 받아들인 정보, 종자가 정보잖아요. 정보가 정보를 또 낳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낳으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런데 좀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벌써 불교에서 이게 특히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도구도 없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는 거죠. 얘기하는. 이 수행자는 순수한 직관으로 사유로서 그런 걸 다 밝혀냈다. 얘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 얘기 같지만은 최첨단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서야 옛날 것을 좀 하나를 밝혀내고 있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51권 아리아식을 갈래기 설명하면 그것은 두 가지 소인의 경기를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변하는 건 육체하고 하나 바깥 경계 이것에 의해서 아리아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갖다 능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변. 그러니까 유식 30송에서 능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능이 이제 변하는 거. 그래 이게 아리아식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육체를 누가 만들었는데 아리아식 지가 만들었다. 지가 의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이 기시가 누가 만들었냐. 아리아식 지가 만들었다. 지가 만들어가지고 아리아식이 만드는 지가 만든 이 세계를 다시 인식을 합니다.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인식을 하고 있는 이게 아리아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전부 다 아리아식이 반영돼서 나타난 세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자 수준의 세계는 모양과 색깔이 없는 세계입니다. 파장만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파장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벌써 이 뇌에서 벌써 이 모양과 색깔을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뇌과학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형시켜가 다시 그것을 객관화시켜 놓고 다시 그것을 대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뭔가 하면은 변형시켜서 다 재인식하는 건 누구냐면 아리아식이 되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건 알고 보면 자기 만들어놓은 마음이 객관화되어 있는 이 마음을 다시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원효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채로
이 책상이 이것이 내 밖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사례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인용하는 것. 연애 시대로 돌아가면 알 수 있다. 생각해보면 연애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다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 축복하는 걸 보이지만 바람을 맞는 순간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뀐다. 실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면 이 세계들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실제로 그럼 이 세계가 바뀐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이 세계가 매 순간 들거리면 바뀌는, 변화하는 세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은 마음이 정말 고정시켜서 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의 집수를 요별함. 안의 집수를 요별함이란 이른바 변계 소집의 자성이 망령대의 습기와 모든 색근과 근에 의지하는 곳에 집착에 요별하는 것이니 이것은 색계에만 있고 무색계는 오직 습기와 집수의 요별뿐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변계 소집의 자성이 망령대의 습기하는 그 줄을 끄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공부할 이제 유식 3성인데, 여기 이제 자성이라, 자체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자체 성품이 그렇다. 이 자체 성품이 변계 소집 자성 어떤 성품이 있는가 하면, 지가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놀라운 것은, 이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존재 안 해요. 그러면은 요거 의타기성은 이건 없어질 대상이고 없애야 할 대상이고 원성 실성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기에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 자체 성품은 대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래 8종류의 마음은 의타기자성입니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 근데 아리아식이라고 하면 뭐 불박이면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 존재예요. 안 변하는 거는 원성실성입니다. 원만이 진실성을 이룬 자체 성품, 이것만이 진실. 요거는 진여라고 얘기해요. 요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시간의 차원을 넘어가 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변계 소입성은 이거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자 상을 얘기합니다. 상은 요거는 식을 얘기하고. 상은 모양이고 요거는 마음이고 이건 진영. 근데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지가 헤아려 가지고 지가 집착하는 거죠. 없던 거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죠. 이게 변기소자성이라 변기소집자성이 망령되이 하는 말입니다. 지가 만들었거든. 아리아락 하는 마음이, 여기 이제, 의타기성이 아리아인데, 아리아식 속에서 변기소집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변기소, 지가 헤아리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하면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습기, 모든 색근과 근이 의지하는 거, 하는 곳에 지가 집착하는 거예요. 없던 것을 집착이가 요별한다. 요런 건 색계만 있고 무색계 세계는 없다는, 요 이야기야. 그런 거. 그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뭐 시계 있고 책상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가 그리 헤아려서 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의 진실을 보고 책상의 진실이 뭐냐 얘기죠. 우리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시계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칠판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다 머리가 헤아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뭐냐면, 이게 시계나 책상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대상을 보지를 못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건 독립되어 있는 거고, 그건 우리랑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면 존재하지, 영원히 존재하는. 매 순간 변한다. 변하는 걸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 이게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예? 작용해서 느끼는 건가요? 마음을 작용을 해가지고? 느낌은 전제 조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있어야만 느낌이 오죠. 눈과 눈의 대상이 딱 접촉하면은 바로 느낌이 오는 거죠. 그게 느낌 시각입니다. 귀와 소리가 접촉하면은 소리를 느끼죠. 혀하고 이게 차 물하고 딱 접촉하면 맛을 느끼잖아요. 접촉해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접촉의 다른 의미 연기하는 겁니다. 관계성.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상호 관계성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마음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각성시킨다. 마음의 각성은 연기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의 다른 이름이 연기거든요. 예를 들어가 술이 취해 있다면은 의식이 불분명한 건 왜 그러냐? 술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의식이 불분명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의식이 각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술을 안 마셨을 때는 분명히 대상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대상이 분명히 연기하고 있는, 분명하기 때문에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술을 가해버리면은 의식이 흐릿하기 때문에 대상을 명료하게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한다 하는 연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연기가 안 될 때는 각성이 아닙니다. 항상 연기되고 있는 상태의 의식이 깨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다른 이름이 의식입니다. 마음이고. 그건 환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또 이 의탁이성이 연기입니다. 연기. 마음이 연기하는 거예요. 팔을 어디서 일어나는 게 연기거든.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독립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개소유성은 뭐 의탁이성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 무차 얘기도 다 까먹었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그래 해석하는 다 엉터리예요.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설명한 다 엉터리라니까. 이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의식, 말라시, 아리아시. 이 저 8종식이 전부 다 의탁이성이에요. 변개 소입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 작용. 마음의 작용으로 변개 소입성이 나타나는 거죠. 심소로 볼 수 있죠. 그래, 희망이고 이 심소로 보고. 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변기 소유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길을 간다, 숲을 지나간다, 뭐 날고 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보게 되면 딱 뱀으로 착각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숲을 플러스 뭐 날고 갔다 플러스 그 다음에 새끼 플러스 이 세 가지를 결합하잖아요. 세 가지 결합한 게 뭔가 의탁이성이잖아요. 결합하기 때문에 엉뚱한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뱀이 튀어나오는 거 변기 소유성입니다. 이게 뱀인 거예요. 그래 요거는 상을 얘기해요. 상. 여기는 저게 인식작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 인식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기 소입이라고 하는 집착하는 거 보면은 마음작용은 맞는데 초점은 마음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에다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변기 소입시라고. 근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인식을 하는 그래가지고 뱀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뱀이라고 인식을 하는 마음은 심망은 심소가 다 같이 이걸 뱀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심망은 전체를 보는 거고 심소락 하는 거는 부분을 보는 거죠. 차자를 보면 차자 전체를 보는 거는 이게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심망 8개 심망이에요. 시각부터 아래시까지. 그래서 이거 문이라든지 모양을 이리 보는 거는 심소락 하는 심소유법이라 가지고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이죠. 그래 이게 변기소에서 자기 집착해서 보는 그런 이제 분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새끼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한 사람 뱀이다 하니까 다 멈췄었어. 그래 자세히 보니까 뱀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 새끼만 있더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변기소에서는 뭐 7식이니 8식이 이렇게 배들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곤란한 그런 학설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걸 보셨어요? 괜찮아요. 야,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 밥을 져서 지으면 안 됩니까? 네. 자, 그거 봅시다. 그 다음에 바깥의 분별 없는 기시간의 모양을 요별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 여기 찻잔이라든 책상 이거는 분별을 하지 않잖아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분별 없는 기시간 이건 자연계입니다. 기시간의 모양을 요별합니다. 이른바 의지하는 곳과 반영과 안으로 집수하는 아리아식을 요별하기 때문이니 기시간의 모양은 언제나 간단히 없는 것이다. 여기 아리아식을 요별하는 아리아식이 이렇게 권치주세요. 요별하는 거는요, 아리아식이 요별하는 것이지 아리아식을 요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집수하는 아리아식이 요별하기 때문이니 기시간의 모양은 언제나 간단히 없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간단히 없다가 매순간 변한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요별이 가능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요별을 할 수가 없다. 요별이라 하는 것은 알요자의 분별 결자입니다. 대상이 변해야만이 저것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고 저게 무엇이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대상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이 똑같은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아무리 인식하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다 하는 거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비유하면은 등불의 불꽃이 생길 때는 안으로 기능과 심지를 잡아. 자, 기능과 심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색근과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걸 잡아 밖으로 강명을 내는 것처럼 아리아식도 그와 같아서 안의 집수를 반연하여 몸과 종자를 반연하여 밖의 기시간의 모양을 반연하여 생기는 이치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등불이 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비유하면 아리아식을 비유하죠. 이 아리아식이 기시간을 반연하는 것은 기능과 심지에 해당하는 몸과 종자를 이제 딱 잡고 밖으로 이제 바로 빛을 쫙 내가 기시간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유식론 제2권에는 아리아식의 소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시간이, 둘째는 유루종이에요. 유루종이라 하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정보예요. 세 번째 유근신이 이건 몸을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은 인연의 힘으로 자체가 생길 때에는 안으로는 종자와 유근의 몸으로 변하고 안으로는 이제 뭘로 변하는가? 종자로 변하고 몸으로 변한다. 밖으로는 기시간으로 변한다. 이제 확실히 맞죠? 그럼 전 우주가 뭡니까? 아리아식이에요. 그것이 변함으로 자아 소연을 삼아 자기 스스로의 그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대상을 삼으면 행상이 그것을 짓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집수는 능히 붙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니 오건, 오건은 몸이에요. 오건과 그 의지하는 바는 모양과 소리 이런 것들 그 소위를 집수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자신의 소위를 삼으며 자기가 의지하는 곳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의지한다는 것. 종사를 받아들여서 자기 소유를 삼나니 또한 소유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종자를 지가 받아들여 놓고 자기가 또 자기 소유를 삼는 게 아리아식입니다. 전부 다 지가 만들어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한 번은 말이에요. 옛날 얘기인데 송강사 살 때 호진 스님께서 이제 그 시로 오셨어요. 그런데 호진 스님 딱 오니까 신부님 세 분이 딱 왔어요. 이 신부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 프랑스 신부예요. 호진 스님이 이제 프랑스에 그 유학을 하실 때 그 수도원에서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런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신부 중 한 분은 한 20여 년 동안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이 아주 유창한 신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왕에 이 스님들하고 신부들이 모였으니 우리 토론을 한번 하자.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학인 스님들하고 이제 막 대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래 이제 그 중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딱 풀렸어요. 그래서 한 학인 스님이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이 우주를 다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뿐이지 누가 창조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냐. 불교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그래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근원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하고 서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이제 중에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문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달아지고 있다.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막 그거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이 아리아식. 그런데 이 아리아식의 특징은 연기한다는 거죠. 아리아식이 아리아 연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리아 연기라는 말. 자, 자기 몸 만들어
종자 만들어, 그 정보를 만들어, 이식이다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그걸 의지하고, 인식을 하고 한다, 이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자, 162페이지 보십시오. 아타나시카, 그리고 아리아시카 신. 참, 이게 뭐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 처음 이게 받아들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은, 아비달마에 보면은 바방가락 하는 게 있습니다. 바방가락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아리아식이나 말라식에 해당하는 마음을 바방가락 합니다. 모든 존재의 권원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그것은 그 잠재 의식으로 보고,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형태로 보고, 말라식과 아리아식이라고는 이렇게 명확 구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유식이 와서 그것을, 이거는 말라식이고 이건 아리아식이다.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초기 불교 논서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각종의 아리아식이 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논서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거죠. 연구가 있어가지고 아비달마 논서에서 다시 유식 논서를 발전할 때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정립돼서 나타난 거죠. 다방가라는 거.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한번 마성 스님하고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팔공산 동화사에서 선담론에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깨달음에 대한 논의죠, 사실은요. 그때 깨달음에 대한 남방의 선지식이나 서성이나 북방의 선지식이나 깨달음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저는 깨달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남방의 선사는 60차원의 깨달음이고, 바로 북방의 깨달음은 80차원의 깨달음입니다. 80 하는 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잖아요. 80차원이고, 남방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개 심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 차원의 깨달음과 아래식의 차원의 깨달음은 다르다. 아래식의 차원의 깨달음은 벌써 대성에서 구경각으로 가는 거죠. 아리아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제를 삼락하는 바로 그 불지경지거든요. 구경각인데, 의식은 아람의 경계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마성 스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바방가예요. 바방가는 바로 잠재의식이지만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말라식과 아리아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런 성격이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은 말라식, 이건 아리아식 구분한 거는 유식이 와서 구분했던 것이고, 분명하게 이제 경전상에도 52단계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육식 차원은 아라한의 경계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룩소든 흰소든 누룽소든 젖은 똑같지만은 그 젖은 맛을 보면 조금씩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깨달음 내용이 심차가 좀 있다. 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 장난 같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경문 네 번이에요. 아타나식 그리고 아리아식 신, 광해야 이 식을 또 아타나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몸을 따라 붙잡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아타나식이라 하는, 아타나라 하는 말 자체가 유지, 보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신체와 종자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체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종자, 정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타나라 그래요. 사람이 말이죠. 딱 죽으면은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몸을 딱 끝나는 순간 육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육체는 썩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썩는 바로 이 아타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존하기 때문에 육체를 보존하고 이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아타나는 범음으로서 산스크리트라는 거죠. 번역하면 집주인이 잡고 유지한다는 거죠. 이른바 이 시간 몸을 따르고 세건을 집수하여 세건이라고 하는 바로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피부 이걸 얘기하죠. 세건을 붙들어서 받아들여 잃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지라 하는 것이다. 섭대성론에 의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아타나는 첫째는 세건을 집수해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안 망가지고 이렇게 1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둘째는 자체를 집수하여 그 생을 취하기 때문이다. 자체를 집수한다고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아타나식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경문요. 또 아리아식이라고 또 한다. 하나니 왜냐하면 이 식은 몸을 거두어 받아들여 몸속으로 숨어들어 몸과 안위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 28번 밑에 보십시오. 아리아식은 저항, 집착, 무물의 뜻이다. 칠식의 인식 내용은 칠식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까지 칠식이라고 그래요. 이 칠식의 인식 내용은 선악업의 행위가 습기 형태로 그래 종자죠. 정보의 형태로 제8식이 저장이 되고 제7말식에 의해 상일 주제의 자로 집착되며 아득한 애적부터 해탈이리까지 이 식의 흐름이 결코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정자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여기 이제 그 제8식이 저장되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종자가 제8식의 형태로 종자가 저장이 돼요. 저장됐다. 이놈이 발현할 때는 그 현행식이라 그래요. 제8 현행식이라고 이렇게 발현돼요. 이 저장이 탁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은 자기 모습 그대로 또 아리아식이 저장을 했다가 또 이놈을 또 현행식으로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DNA 있잖아요. DNA하고 똑같은 거예요. DNA는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재생을 복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년 전 말이지 20만 년 전의 인류하고 지금 인류가 왜 다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DNA가 복제를 하거든요. 복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포 자체가 핵이 DNA입니다. DNA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온 세포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가 계속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모습들 계속 유지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진화가 가능한가 하면은 남녀가 결합을 할 때 바로 감수 분열이 이게 DNA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 존자가 이 우성 그 인자가 서로 결합해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생전 계속 DNA 세포가 복제를 했다가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또 우수한 인자로 이 종자가 또 결합해 또 태어나가지고 또 진화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세포 자체도 그런데 이 아리아식 자체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생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아리아식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발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리아식 자체에 연기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진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연기하기 때문에 진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라 연기한다 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은 진화라 하는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좋은 걸로 이렇게 네. 그럼요. 구성으로 근데 태화도 됩니다. 태화도 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진화만 되는 게 아니라 태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6갈래 세계를 얘기하는 건 사람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건 태화하는 거거든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도 태화하는 거.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원칙소 2를 보십시오. 예. 아리아는 범음이니 번역하면 장이다, 감춘다는 뜻이죠. 참고가 장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능장이에요. 능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장이. 둘째는 소장이며, 소장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참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셋째는 집장이니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집장이다. 그러면 성유식론 제2군의 이식은 능장, 소장, 집장의 뜻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요. 저 잡념가서로 반연이 되기 때문이요. 유정들이 그것을 잡아 자기의 내 아라고 하기 때문이요. 근데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근데 장하는 거는 아리아식을 얘기하는데 집장하는 이 아리아식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누가 집착을 하느냐? 말라식이 집착에 내다 하고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 식으로 말미암아 유근신이 몸입니다. 그것을 잘 섭수하여 소위를 삼는다는 것으로서 그 장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는 거죠. 장수에 감추는 것이 소위의 뭔가, 그 의지하는 바, 아리아식이 의지하는 바의 뭔가, 편안함과 이태로움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좋고 싫음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곧 현식이 장의 소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지만 현식이라고 하는 나타난 식입니다. 나타난 아리아식이 이 아리아식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지만 소장 가운데 한 가지 뜻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밀경에 그 몸 안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요. 일체와 상응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몸 안에 머무는 게 아리아식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아리아식이 어떻습니까? 몸을 거두들이고 지가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몸속으로 숨어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 하면 지가 몸을 만들어 놔놓고 만들어 놓은 그 몸속에 지가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몸과 안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좋고 싫어함을 같이 하는 게 아리아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 아리아식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몸은 뭔가 하면 아리아식과 직결적 일직선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 몸을 관찰한다 하는 건 아리아식을 관찰한다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몸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왜? 몸이 아리아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들어놨고 아리아식이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장소가 어딘지 모르시죠? 좀 읽어보고. 그래서 이 일체와 상응한다 하는 일체 대상을 그걸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몸부림이란 이 장언을 섭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딱 숨어 있는 이걸 딱 이게 섭수는 받아들이는 것이요. 일체와 상응이나 편안한 이태로움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리아식은 그럼 육체에 스며 들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 다 스며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에 의지를 하는가 하면은 심장입니다. 심장. 의식, 말라식, 아리식 전부 다 심장을 토대로 해서 작용을 해요. 네, 심장 매우 중요하죠. 얘기하자면. 네? 그럼요. 내사하다가 심장이 뛰고 있다 하는 아리아식 몸을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또 심장 부분이 따뜻하다면 아직 아리아식 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벌써 그게 없어지거든요.
의식, 말라식이 다 사라진 아리아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식어버리면 그때서야 아리아식이 몸을 떠났구나. 그때부터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하는 얘기하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 유언을 하셔야 돼요. 유언을. 내가 죽고 나면은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30분 지나고 나한테 뭘 해도 하라. 왜냐, 일반 사람 30분 정도 지났을 때 벌써 육체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안 끝나요. 보름까지, 세장 보름까지는 호흡이 끊지고 나면 돼요. 예? 왜 안 가는가 하면은, 그런 상태 수행을 하거든요. 예, 예. 수행자는 그때 수행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으니 찬스가 또 오거든요. 아마 오늘 그 자비수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겁니다. 죽음의 과정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전에 그번 했나? 전문 시간에. 예. 예, 3일장 하는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여 분쯤 지나고 난 뒤에 의식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는 시간이 3일에서 4일 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5일장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뭐 3일장 해버리니까.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화장해버려요. 딱 묻어버려요. 예. 그는 뭐, 부잣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이제 의식 그때 깨어날 때는, 그건 영혼이죠. 벌써, 염을 다 하고 난 뒤에 병풍 치고 염하고 제사 지낼 때입니다. 그게 한 3일에서 4일 반쯤 돼 깨어나요. 예, 있습니다. 예,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해도 뭐 괜찮겠죠. 의식 기절에 있으니까 육체를 떠나 있는 거죠. 그때. 유언을 하십시오. 5일장 하라고 그러면 제일 안전해. 그래서 그러다고 사찰에서 접식으로 49일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걸 5일장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매일 된다. 네, 생활에 바쁘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49세 지니니까 다행이지. 그래 생각해야죠. 자, 또 봅시다. 또 마음이라고도 하나니 왜냐하면 이 식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등을 모아 잘하게 하기 때문이다. 거기 이제 그 주 30번에 보면 마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첫째는 지키라는 뜻입니다. 모든 법의 종자를 모으고 모은 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적집이라는 뜻이다. 여기 두 가지 뜻이는 모든 법의 종자가 모여 쌓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바깥 6가지 대상이 서여 모이고 자꾸 자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채집이란 뜻이다. 각가지 그 반년의 경계를 끌어모으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저장한다는 이런 뜻을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라나게끔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게 경계를 끌어모으는 그런 바깥 대상의 모든 이 정보를 갖다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타나식 아리아의 심이라고 하는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오늘 요까지 하고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 소승사가는 말이죠. 초기 경전이나 부팔극에 노서에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그냥 이름만 나열한 거예요. 경지를 간단하게만 얘기해놓은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놨지만은 그걸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경지가. 그렇지. 애매한 건 읽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거 있으면, 예, 애매하면은 사전을 가져와가지고 대조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전에 보면, 불교 사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수하원가의 경계는 뭐가 어떻게 없어져야만 되고, 다다음은 뭐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얘기하자면. 언제 한번 뭐 표를 갖다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 드리고. 책을 여러 번 읽고 아버지 그 금강경을 공부하는 걸 여러 번 들어서 그 문제만은 그거는 이제 초기 경제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선 경제는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선 경제를 볼 때는 초기 경제를 좀 본 사람이 대선 경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